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2025년 2월 10일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우면서도 친근하신 분들 제가 다 모셨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복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네, 의원님들은 지역구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잘하고 계십니까? 지역구 관리도 잘해야죠. 의정 활동도 잘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김남근 의원님 모셔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이 정치적인 인물이실까?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종욱의 탄탄통비 운영자 김종욱입니다. 유튜버. 네, 저는 유튜버. 뭐 지역구 관리보다는 유튜버 관리. 일단 탄탄 TV를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옆에 또 얌전하게 앉아 계시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요즘에 정말 욕보십니다. 가장 핫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나의 희망 이상호 부발스 편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희망이라고 깜짝이야. 그런지 본인이 좀 죄책감을 느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상호 기자님한테 뭘 좀 취재를 부탁을 했는데 아예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 조금 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을 압박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이 헌재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을 또 국회에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셔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던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 얘기가 계속 문제가 되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심리재판부에서 네. 검찰에게 도대체 이재명이 허위 발언했다고 말한 그 허위 발언이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좀 다루긴 했었습니다. 한 5개 정도 공수처 변경하면서 이 검사가 올려놨었던 게 있는데 그때 재판부가 이 문장에서 도대체 뭐가 허위라는 거냐 특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올 때 2월 26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공판을 끝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 왜 이렇게 빨리 해? 이거 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재판부에서 요청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됐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또 이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발언인 부분은 특정해달라.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도대체 당신들은 공소 제기를 어떻게 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아마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성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제 쟁점을 이제 그 재판부가 찝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 10대 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만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골프 친 사진이다 올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를 하지 골프를 않고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거 사진이 조작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10대 명이 어떤 그 관광의 어떤 거리에서 사진 찍은 건데 그것만을 4명을 오려내 가지고 이제 마치 무슨 골프장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건 맞는데 갑자기 검찰은 그거를 결국은 골프를 김문기 차장하고 골프를 안 쳤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얘기한 거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건데 왜 이게 골프를 같이 안 쳤다는 얘기라고 검찰은 그렇죠. 주장하는 거지? 예. 요거를 먼저 설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뭐냐를 해야 되는데 1심 재판은 이걸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골프를 결국 안 쳤다라는 주장을 한 거다 하고 골프를 쳤는데 왜 안 쳤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골프를 쳤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쳤는데 안 쳤다고 했으니까 허위 사실을 발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원래대로 재판을 제대로 했었으면은 이제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왜 검찰은 김문기
차장하고 골프를 안 쳤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냐. 그거부터 논증이 됐었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서 가장 핵심적인 논증을 안 하고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네. 직접적인 무슨 그 발언을 한 걸 갖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발언을 한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네.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규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그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이 문제만 갖고 다투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다. 유죄 무죄를 떠나서 네.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핵심을 이제 정확히 찝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왜 그렇게 비약을 했냐.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지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가 왜 골프를 같이 안 쳤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그렇게 간주를 한 거냐. 그걸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논증이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이 핵심적인 짚은 건 것입니다. 실제 지난 재판 선고의 핵심이 이재명이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해서 유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발언 안 했다라며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지금 지시한 거거든요. 법원이. 네. 그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검찰의 그 일종의 소명 해명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가 해명하는 게 더 웃기죠. 일반인은 다 그렇게 인식한다 생각한다. 인식할 수도 있다. 네. 오. 그러면 이건 그게 무슨 여론 뜻입니까? 재판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걸 자기의 해석을 일반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거기다 박아놨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명시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이다라고까지 아예 그냥 이 일종의 그렇죠. 주석처럼 네네.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엉터리라는 거의 반증이죠.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재판부에서 오늘 있었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분명하게 검찰이 제기했던 이 공소장에 대해서 특정해서 정확하게 찝어라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SBS야, CBS야, 채널 A야. 정확히 채널 A, 특정해. 그렇죠. 정확히 네. 특정해. 그거 만약에 사실 아니면 그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니네들이 해석해가지고 유죄로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네. 제가 볼 때는 검찰 지금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검찰이 의견 진술을 했는데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에 채널 A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라고 하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라고 사실 이제 공소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당시 이 대표가 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18명인가요? 뭐 하여튼 10몇 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단체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같이 나오는 그 사진 네 4명이 명. 있는 것만 딱 위쪽 부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려낸 거죠. 마치 4명만 그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사실 이제 보이게 우리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진 식으로 전체를 보게 골프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명. 인원도 그 문제인데 정도예요. 사진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관광지에서 찍은 거거든요. 골프장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 전체를 보면 이제 골프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중에 윗부분만 이렇게 4명을 오려내니까 배경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요 4명이서 골프 한 팀 친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사진이 조작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에 더해서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보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것을 이재명 대표는 부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제 워딩을 좀 잘 들어주세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직접 발언이 아니지 않냐. 이 전 대표? 이재명 대표겠죠. 이재명 대표의 직접 발언이 아니지 않느냐. 검사가 해석한 거냐. 해석한 거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해석한 거냐. 사실과 해석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골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검사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뭔데?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또 말했죠.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 자체는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것이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친 건 사진 찍은 날과 다른 날 호주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완전히 또 다르죠. 나라도. 이거 검찰 다툼이 없느냐? 그랬더니 또 검찰이 그렇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했으며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 발언을 다 쓰는 건 좋은데 검찰이 기소하는 허위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냐고 재판부가 물어봤다는 건 너 이 공소장대로 그냥 가게 되면 무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나 공소장 변경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되게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해? 필요 이해가 없다고 안 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말한 거죠. 발언 내용이 전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보통은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검사죠. 보통 그렇죠.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또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게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법조인들은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좀 검사는 좀 겸손하지 않으신 것 같아. 뭐 자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식으로. 매우 정무적인 검사가 아닌가. 예. 오히려 지금 분위기 보고 지금 태도를 패소할 바뀐 거 결심. 아닐까? 그죠? 뭐 자기가 대단히 검찰에 아니 뭐 자신 있다 아닌데. 있을 수도 있죠. 뭐 자신들이 그런 거 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이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태도일 수 이게 있죠. 중요한 게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고집을 이제 부리니까 옆에 있던 배석 판사, 정배석 판사가 공소 사실은 공소장으로 특정해야 된다. 의견서로 특정하면 안 된다. 이거 핵심적인 말이죠. 네. 재판장이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짚어달라고 했는데 전체 발언이 다 있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한 건 도대체 뭐냐? 니네 검찰 미쳤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특정되지 않은 보통은 부분이 이제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서. 자신이 있어도 한번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뭐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좋은 태도는 아닌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골프장 뭐 그 얘기도 그랬고 김문기 씨 얘기도 그렇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또 이 공소장에 들어 있는데요. 이 대표 발언이 중략되어 있어서 모르겠다. 니네가 제기한 공소장에 공소 사실에 적힌 발언과 원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발언도 다르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공소장만 보고 원래 판단하게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그런 건데 안 보여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날 4차 공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공소장 변경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라. 근데 이제 여기서 검찰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변경한다 그러면 되게 창피스럽다. 보통은 끝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네. 원래 예정했던 변론 종결기일에 종결을 못 할 수 있겠네요. 네, 공소장을 변경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이제 변경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러면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검사들이 일부러 그걸 안 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26일 날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준희 교수가 나옵니다. 증인으로. 그게 재밌어요. 예, 이 대표 측이 신청하긴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가 요구할 거냐면 실제로 그 생방송 선거 토론을 많이 이제 사회를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실상 전혀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선거판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아주 명시적인 허위 사실이라면 몰라도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사실상 입으로 하는 선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재판부가 들어주겠다라고 한 건 상당히 좀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쫙 바뀌고 있죠? 뭐 변호사님이 더 잘하시겠죠. 1심이 너무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가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1심 판결이 너무 무리했다.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번 그 법원 폭동과 관련된 입장을 낸 거 사실 언론들이 너무나 작게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정말 큰 기사거든요. 검사장 몇 명 모여가지고 뭐 라운드 테이블에서 차 마신 것보다 정말 큰 기사예요. 그리고
그 법관 회의를 통한 입장 정리가 나름대로의 이번 내란 사건 이후에 어떤 법원의 전체적인 현실 인식의 어떤 계기, 각성의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 이 속보와 이제 다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었었는데요. 이 재판 말고 또 아주 중요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망치러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거나 이상한 말 하거나 모순적인 말 하거나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군인들을 폭행했다. 이게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뭐 이런 얘기 해갖고 정말 온 세계가 다 놀라고 있다. 그리고 왜 박수 안 쳐주냐. 내가 그래서 계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왜 폭행을 했나요? 아니 군인이 안 갔으면 네.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폭행할 대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군인들이 뭐 그 총을 휴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지금은 뭐 윤석열이 저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누군가가 한번 허공에다 대고 총이라도 한 방 쐈으면 뭐 바로 유혈 사태로 그렇죠. 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그걸 지금 희화화하는 것들인데 다 그 군인 앞에서 공포심에 떨면서 저 군인들이 그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의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염원하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네. 시민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이 폭행을 했다라고 총을 든 군인들에 대해서 한 건 좀 너무 무책임하고 저런 발언을 이제 무책임하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양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올라갈 양형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그런 중형에 이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자기가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왜 저런가 생각을 해보면 재판에서 내가 형을 받는 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정 선동을 하는 거죠. 다 규합을 해가지고 나를 지지하고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는 것으로. 근데 이게 사실 그 모방 범죄도 있을 수가 있다. 그저께 부산에서 그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네. 권총 맞아요. 강도. 네. 근데 권총 강도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네. 2분 만에 제압당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2분 강도가 무슨 강도냐.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이 은행 경비 상황을 체크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을 훔쳤냐.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은행원이 돈을 내 가방에다 안 담을 줄 알고 내가 지시한 거다. 와 진짜 누구랑 똑같네요. 네, 그대로 배워요. 이거 야. 상당히 사회적 해악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에 달 그림자를 쫓는 거죠. 제가 이 그러니까요.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느냐. 네. 법의 테두리 안에 생동한 것이다.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 네.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 1,000원 한 장 도둑 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썼어요. 야, 진짜. 아래 난리 났습니다. 뭐 고도의 강도행위가 별별 얘기가 정말 어느 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 진짜 우리 언더동님 시민들은 목숨 걸고 최후의 저항을 한 것인데 그것을 폭행으로 묘사하다니요. 정말 나쁜 놈들 이러고 치고요. 물가풍경님 저도 맞았어요. 이렇게. 아 진짜 맞은 우리 시민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하여튼간 이분들은 참 특이한 것 같은데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중요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뭐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 사무총장님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씨하고 동기 19학번 동기죠. 네,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일종의 저런 주특기가 아닌 분을 갖다가 또 한 거죠. 네, 제가 저분한테 재판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변호사로서 저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분이 되게 억울해하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도대체 내 말을 안 믿냐? 얘 미친 거 아니냐? 속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부정선거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작도 끝도 수단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자기들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하. 윤석열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어제 제가 김남근 의원님하고 세미나하면서 보여드렸지만 2022년 3월 2일, 3일이 사전투표였죠. 그때 윤석열이 본인이 투표했어요. 페이스북에 네. 미리 씁니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30들 많이 사전투표 하시라. 라고 씁니다. 실제. 자, 본인이 그렇게 부정선거에 진짜로 속으로 확신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전선동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시작도 끝도 이거는 오로지 수단이다. 부정선거 했지. 2020년 거 제가 공개한 문건에 계속 4.15 부정선거 나오잖아요. 네. 했지. 그것도 부정. 2022년 자기 대선 때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0.73밖에 안 됐어. 그것도 부정이지만 이건 내가 봐줄게. 2024년 자기에서도 부정. 고로 전면 선거 무효, 재선거, 장기 집권 이렇게 가는 그 종착점에 대한 오로지 수단일 뿐인 거죠. 네. 어제 저희 이제 그 극우 유튜버나 이제 이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이 왜 윤석열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 왜 독재자를 만들어가는데 이 음모론과 극우 정치 세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제 좌담회를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좀 본 결론은 윤석열이 이게 부정선거가 진짜라고 믿은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그렇죠. 음모론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안에서 자기 정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극우 정치 세력과 손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주요 테마가 부정선거였어요.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극우 세력들을 자기한테 규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그때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유세에 나갈 때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선거 같은 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극우 세력들을 규합시키는 수단으로 그걸 본인이 이제 활용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음모,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크는데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소위 허위 조작전, 뭐 음모론 이런 거를 활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극우 정치 세력들, 그런 이제 혐오 선동이라든가 그런 또 헌법기관이나 이런 데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희화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런 음모론을 많이 가지고 부각을 하는데 윤석열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커야 되는데 자기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그때 극우 유튜버들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들이 관심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부각되는데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믿을 건 그거밖에 없다. 어차피 이 재판에서 탄핵이 안 될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네.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도 자신이 뭐 중형을 받을 거다. 이거는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나한테 마지막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극우 정치 세력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내가 계속 남기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이나 또 그런 뭐 헌법기관이나 이런 데들의 문제점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럽의 대부분 독재 정부가 제일 먼저 선 건드리는 데가 선관위예요. 아, 선관위를 외국도 그래요? 건드려야지만, 그러니까 독재를 장기화할 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거제도를 자기가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관위를 바꿔야 되고 기존의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확인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자기 친구를 거기다 왜 보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친구를 보낸 거죠. 저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친구를 보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낸 거죠.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제가 포스터 봤어요.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 체크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득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옆에 불가능. 불가능. 투표함이나 개수 조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국민의힘이 작성한 자기 문서죠. 국민의 윤석열 보고서예요, 얼굴 나와서 보고서. 네. 저도 첫날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관위를 한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의도들을 최근에 가진 게 아니라 이미 대선 후보 나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인의 독재적인 발상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제가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냐면 3월 2일, 3일 그 사전 투표 전에 이제 저도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3월 4일 날 이제 투표하고 부산에 가서 했어요, 사전 투표를. 그리고 3월 4일 날 경주 유세에서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유세를 합니다. 영상 어제 보셨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잊었는데 마이크 저 노래방 마이크를 딱 잡고 경주에서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라는 얘기라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선거로 대선일로부터 3일 전이죠. 3월 6일 날 의정부에 가서 썩어 빠진 선관위라고 그러면 일종의 쓸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사전 투표를 해놓고 또 뒤에 바로 이틀 3일 그거는 뭐겠어요? 일종의 지지층 그 결집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도모하고 그래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그렇게 써먹기에 너무 좋은 소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계속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입증할 길이 없고요. 기라고 해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입증을 해도 안 믿어요. 또. 그러니까 끝까지 그 허상을 쫓는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자기 스스로 쫓아가는. 사실 그게 이게 민주진영에서도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유튜버를 비롯해서 되게 상존했던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살짝만 좀 이렇게 보태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진영 내에서도 완전히 뭐 100% 수개표해야 된다 그런 운동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합리론이 우리는 이겼는데 저쪽에는 민경욱을 비롯해서 황교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한 사람까지 이렇게 제법 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상당히 고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딱 내민 거야. 네. 정말 나쁜 사람이야 윤석열은. 그리고 덥석 잡고 금방 그 세력이 이제 확대돼서 자기가 쓸만해진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 정말 나쁜 맞습니다. 좀 전에 장면에서 하나 바로 그 선관위 사무총장 옆에 이제 황교안 씨가 있었잖아요. 저기까지 가서 헌재까지 가서 형사기업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얘기합니다. 종이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힘 자국이 사실 안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는데 얼마나 한심하면 저분도 속으로 아마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고모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재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왜 20살 넘은 자식한테 부모가 고모수를 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충분히 지금 납득 가능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적어도 공무원 생활을 거의 20년, 30년을 하는 사람이면 공적인 마인드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전혀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온갖 욕심과 자기의 독재적인 행태들을 관철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는지에 대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또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동접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같은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마음 하나님께서 근데 참 이상하죠? 동접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지금 한 11,500명 정도 되는데 왜 좋아요는 이렇게 적죠? 되게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실 8차 변론인데 중요한 건 내일 이후에 잡힌 게 없어요. 지금 변론 잡아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더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증인도. 현재까지 예정된 발언은 내일이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인데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조성현 이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어서 재판부가 주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지금까지 태도를 보아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는 좀 대강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핵심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이제 끌어내도록 끌어내려고. 했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란죄의 아마 그 사실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특전사령관은 뭐 나는 대통령한테 명확히 들었다. 뭐 끌어내라. 이제 뭐 무슨 총을 쏘서라도 부시고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한 거와는 달리.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검찰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야기가 되게 되면 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제 거기 파견 나가 있었는데 사령관으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받았다, 거죠? 끌어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제대로 증언을 하게 되면 조사받은 대로 증언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수도경비사령관은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고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라 한다는 사실들은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그러면 거죠. 끌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헌재는 왜 끌어내라는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없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란죄의 이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을 우리 헌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기관들이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 그게 바로 국헌문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걸 하지 못하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그 계엄 해제 요구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느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그 내란 세력들이 했냐 안 했냐. 이게 바로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니까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헌재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와 함께 일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가에 가서 술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저도 3번을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의 답변들, 그 다음에 헌재에서의 심리에서 하는 답변들, 그리고 검찰, 국수본, 공수처에서 하는 답변. 이 중에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국수본에서 공수처에서 하는 것. 이건 자기가 내란죄 단순 그냥 저기로 가담자냐 아니면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냐에 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극명한 대비 답을 보여줬죠. 증언하지 않겠다. 증언 거부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제 헌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잖아요. 파면될 사람. 그렇죠. 대상자. 그럼 그 외에는 사실은 여기서 뭐 어떤 다른 뭐 법적 책임이나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뭐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호인들의 압력도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걸 뭐 그 립 서비스에서 오늘 헌재에서 그런 얘기까지 충성 경쟁하는 뭐 이런 저기가 아니다는 식의 그 뉘앙스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할 것 같느냐 해서 어제 오전에 스픽스에서 나와서 국회에선 증언을 안 했지만 여기선 자기 유리한 대로 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래 하더라고요. 선서하고 신원식 했죠.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원식 셌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 자기들이 내란죄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관심이지 이분이 파면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조성현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랬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양심대로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성현 1단장을 부른 거 정말 헌재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정말 느끼는데 왜냐하면 정영식 주심이 분명히 자기 검찰 표준조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이진우가 검찰에서 한 말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오락가락 하는데
여하튼 이진우 거를 활용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명토박을 추가 진술이 필요한데 이 조 단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술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폭력성까지도 가장 디테일하게 진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공포탄 사용 지시를 2차례나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끌어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총기 사용까지도 2차례나 이상이나 지시했다는 거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증인이죠. 정말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로써 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본인이 움직였던 사람이 한 얘기만큼 가장 명백한 사실관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놀라웠던 건 이제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검찰 진술서 내용들이잖아요. 보니까는 야 왜 500명만 보냈어? 이제 윤석열이 김영현한테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통화 내용을 갖다 직접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옆에서 들었던 사람 내용하고 또 하나가 김영현과 박정근 통화를 들었던 사람 다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아씨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 뺐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라고 얘기했던 건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김영현과 노상원 통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거기까지 다 결합이 되면 그냥 빼박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전현직 의원들, 뭐 장관이었던 분들 지금 헌재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어대고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새 집단이 불쌍하다. 우선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창피스러운 행위와 망언을 계속해서 해대고 있는 그 현실이 나는 좀 부끄럽고 속상하다. 아까 뭐 고모스 얘기지만 자꾸 옛날에 어떻게 성장했을까가 자꾸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쌍하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불쌍하다. 지금 너무 억압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정말 극한 직업의 아주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억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여기다 한 번 더 보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보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시도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변론 기일, 심리 시간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과 재판 권력의 대통령 사냥 경쟁으로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없이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인 결정과 8명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법조인 출신인데. 네, 제가 그 지금 원장관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4강전 할 때 요즘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발언하시는데. 그 종합 상황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남근 의원님의 아마 대학 동기실 겁니다. 과 동기실 건데 네. 정말 합리적이고 프레시한 면으로 굉장히 후배들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의사 판단도 빠르고 정확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선 이제 4강전에서 2021년 11월 5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고 그때 이제 조찬에 제가 단독으로 배석을 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합류가 됐죠. 그 이후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또 마지막 명예는 제가 지켜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본인의 이제 차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묻더라고 이걸 받아야 되냐 말을 해야 되냐 나를 물은 적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요. 당연히 저는 반대라고 다른 의견을 냈겠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윤석열, 원희룡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은 끝났다라고 본인도 알고 그 넥스트를 보는 거고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 201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씨가 후보가 돼서 24%를 얻고 그 뒤로도 당권 계속해서 극으로 가면서 저기 아까 등장했던 황교안 씨까지 갑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당권 잡고 계속 공천권 행사하고 그게 2020년 총선까지도 가고 그 뒤로도 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당수 분들이 동조화하고 헌법 도망소라고 말하고 하면서 그 후에 동조하는 말을 하는 건 이미 대선 그리고 당권에 어게인 2017에 답이 있다. 그 면에서 원희룡 장관까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창원지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인간적인 애정으로 도와준 게 있습니다. 본인은 모를 거예요. 원장관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아니 원장관 얘기를 좋은 뭐뭐를 쪽으로 얘기를 해준 게 해줬어요? 있어요. 아하. 그거는 마지막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용산 거를 실드 칠 때 우리가 TF로 우리가 건의해서 했다. 참 그때 굉장히 마음이 쓰레렸지만 제가 서류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원장관도 뒤에 보면 당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국 정치를 하고 있다. 전부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저 의미로 저는 헌법 도망소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튼 뭐 정치 행위겠지만 당연히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나치의 등장을 나치가 이제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다 민주적인 절차,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막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헌법기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그런 정치적으로도 그런 건 굉장히 금기 사항이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도 가혹하게 비판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좀 이 헤이트 스피치, 혐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혐오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이제 다 그 국힘 내에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고 저들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그런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거에 이제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희화시키고 민주 질서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한 불신들을 키워내고 민주주의를 이제 파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손을 그려는 그런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임굿 안 주세요? 그 아임굿이 저희가 지금 없네요. 우리 PD님이. 어제는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군만 주세요. 아이면 안 줘도 되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먹으니까. 미치겠다. 요새 군 얘기 들으면요 노이로제 걸려요. 뭐냐면 정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대한 공격, 특히 헌재에 대한 공격, 인신 공격 지금 뭐 너무 심하거든요. 저거를 왜 가만히 놔두는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 테러 행위만 테러가 아니라 맞아요. 저런 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혔잖아. 오늘 진짜 참신한 공격이 나왔어요. 윤희숙이가 문영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미치겠다. 젊은 사람들 환면 느낄 것. 말도 안 돼.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문영배 대법관 다이빙벨 봤다고 또 공격했어요. 우리 영화. 맞아요. 예. 보면 안 돼요? 봐야지. 그런데 저거는 뭔가 봤더니 문영배 의원이 나온 고등학교 동문 그 카톡방이 있대. 재판관, 예, 헌재 소장 대행, 의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의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네. 문영배 대행이 네. 그 고등학교 그 카톡방이야. 동창. 그 뭐 수백 명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한 양반이 이제 약간 에로틱한 왜 철 안 된 사람들 있잖아. 약간 에로틱한 영상을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뭐 올리지 말라 뭐 그랬겠지. 근데 그거를 떠서 또 제보를 받아가지고 문영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저거는 물음표 딱 찍어놨잖아. 지네도 찝찝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거 그대로 제목으로 인식하거든요. 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현지 검사장이야. 조선일보인데. 네, 춘천지검장 말이죠. 네. 절차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에?
저것도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기 6일 날 윤석열이 뭐 한마디 재판 끝나고 의견 개진하고 싶다는 취지에 뭐 있었는데, 야, 그 정도도 허락 안 하냐? 안중근 의사한테는 일본 재판관이 1시간 30분이나 최후 변론 줬어. 일자만도 못 했네.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6차 때 3분 요구한 게 없고 다른 그 기일 때 요구를 했는데 30분, 15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위배됐으니 그냥 시간 나중에 제한한 그냥 질문하지 말고 신문하지 말고 그냥 네 의견 개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검사장이 팩트도 아니고 가지고 사실상 저건 친일 발언입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친위 쿠데타 내란의 주범, 내란 수괴와 어떻게 안중근 의사를 비교를 그러니까요. 진짜. 영화 하얼빈을 좀 보라 그래야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3분 발언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소의 재판장이 아유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지검장의 얘기는 아니 뭐 신문인지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발언을 하겠다고 예, 했는데 발언을 제지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씨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부터 일단 저 지검장에게 좀 물어보고 싶고 인권위에서도 안건 수정해가지고 안창호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방어권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재판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자꾸 그들에게 메시지를 자꾸 이상하게 던져주는 거 이거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냥 단체로 좀 전부 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발의가 된 다음에 법사위에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를 19일 날 증인으로 소환을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이 민주당에서 그 법사위에서 했는데 오실 수 있느냐, 증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리가 이렇게 수술받은 그 양쪽 무릎을 수술받고서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왼쪽 오른쪽 다리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대요. 15도씩 몇 도씩. 그래가지고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그때 접견했을 때는 앉아서 봤으니까 이제 되게 좋아 보였는데 다리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장시간 뭐 서 있지도 못하고 이제 이동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온다 간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좀 진실되게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국회 측의 얘기이긴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특검법을 환영하면서도 또 자기의 입장을 이제 다른 사람 대리를 통해 가지고 좀 계속 내고 있는데 대환영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국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나와야죠. 국회 증언으로 이제 채택했으니까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뭐 한번 좀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한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부 한번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태도나 그 여러 얘기들이 연결되는 그 논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말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팩트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다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충분히 하는 그런 기회들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국회에 나와가지고 좀 자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한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또는 국회나 이런 데들이 이제 언론이 이제 저 얘기가 진솔한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명태균 씨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박범계 의원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0억짜리 차용증 제보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법무부에 너네 수사 똑바로 안 할 거냐. 내가 진짜 중요한 제보 받아서 내가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수사 똑바로 안 하면은 진짜 무슨 일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한 거거든요. 네. 한번 일단 보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20억 차용증이라는 제보도 받았어요. 20억 차용증. 알겠어요? 너무 엄청난 얘기라 내가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운전면허증을 첨부했다는 게 카피해서 차용증.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죠. 예. 무슨 말입니까 저게? 20억 차용증 제보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일감으로는 왜 우리 추경호 의원 나올 때 누가 몇 개 해먹는데 우리는 뭐 못 해먹어라는 발언이 있잖아요. 본인들 발언이.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오버래핑 되고 그때 이제 중간에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하는 실명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그 같이 방송하면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이 머릿속에 지금 오버래핑이 되는 걸로 봐서는 그쪽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저게 특히 법무부 차관에게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무부가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봐주려고 한다. 사실은 이제 요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의 팩트였거든요. 그러면서 박봉계 의원이 하는 말이 저겁니다. 내가 지금 신분증까지 첨부해가지고 차용증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지난번에 강혜경 씨도 요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네. 신분증 첨부해가지고 그 20억 뭐 어쩌고 얘기는 네. 잘 아시죠? 네. 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도 고소당해가지고 요즘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에게 도대체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법무부 차관이 포렌식 아직 안 끝났다. 네. 원래는 포렌식 이번 주에 끝난다고 사실은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포렌식이 아직 안 끝났다. 빠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중간 보고를 하겠다. 중간 발표를 하겠다. 우리 지금 그냥 허술하게 그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하면서 오늘 아주 법무부 차관이 고생한 날이에요. 근데 그 창원지검에 이제 저를 수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그 뒤에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왕창 냈는데 지금 보면 엊그제 민주당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분은 없어요 지금. 뭐 원대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대복귀가 이 수사 사건으로만 보면 그것 또한 좌천인 셈이잖아요. 어디로 보낸 거니까.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물론 뭐 인사이동 처리라 그랬다 뭐 여러 이제 변명이나 또 해명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전반적으로 의지와 열의가 있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근데 저 추경호 건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단히 진술이 구체적이었잖아요. 선거 때 20억. 그리고 당시에 저는 추경호 씨 변명이 완전히 가짜 뉴스다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명태균이나 변호인도 사실이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막 추경호 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뭐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는데 했다가 내란 당일날 추경호가 막 그 국임당 의원들 뺑뺑이 돌리면서 다시 방해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뉴스공장 인터뷰 보면은 실제로 국회의장이 시간을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추경호 쪽에서 1시 반까지 연기해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1시까지 기다렸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추경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자기 어떤 비리에 대한 방어, 실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란 세력의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거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액수 문제도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네. 야, 20개야? 30개 정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 얘기가 그냥 20억이잖아라는 얘기가 그 나왔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 건 들었던 20억.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다 확인을 부분적으로 한 내용이고 당신들 증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한 발도 못 나가? 한 발도 못 나가는 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왜곡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대부분 정황 자체가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도 계속 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내란 사건 수사할 때 김영은 입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란을 왜 했을까? 대통령이 명태균 얘기를 하더래?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 뭐 명태균이 직접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변호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건희의 녹음 파일 존재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하잖아요. 명태균 씨와 그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죠. 그래도 올라갔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갔다. 명태균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변호인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아니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직접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접근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트리거가 됐다고 한다면
소위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대게 한 내란 사건의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라면 그걸 또 명태균 씨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인데 제가 볼 때 여전히 또 이 건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럴까 이제 다 한계에 왔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검찰이 해야 될 건 뭐냐 하게 되면은 빨리 집중 조사를 해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법무부 공보지침에 의하더라도 그 수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관에서 모르면 모르겠는데 세관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소문이 돌고 그걸 가지고 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경우에는 빨리 브리핑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세관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사실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흘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그 세관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건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논란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방치를 턱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기자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검찰 기자실의 유익한 면이 뭐냐면 기자들이 이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때마을이라고 하는데 검사장 방마다 가가지고 차 뺏어 먹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티타임이 다시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면 검사장 뭐 실마다 들어가가지고 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기사를 창출해내고 그런 압력에 사실 밀려서 검찰이 브리핑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슈가 마련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촉진되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발로 나오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기사가 전무하잖아요.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뉴스토마토나 스픽스나 뉴스공장 외에 뭐 기사 생산한 기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자들의 잘못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걸 좀 정리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됐어요. 수사한 지가. 그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수사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좀 사건의 무게라든가 논란에 비해서는 좀 검찰 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그리고 집중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이 수사가 좀 정당한 절차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 그래서 차관이-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네.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상적인 수사가 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수사를 하자. 이런 아니, 걸 발의한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한테 아니 너네는 왜 도대체 수사 보고서도 안 만들고 그 280개 카톡 나온 이후에도 다 보고됐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 차관이 난 몰랐다. 예, 맞아요. 예, 나한테도 보고 안 했다. 그쵸? 그렇게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은 못 봤냐라고 계속 네, 묻죠. 네. 박범계.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 되게 열받은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저도 중간에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그 하는 도중에 저한테 무슨 팩트 체크를 하시려고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건데 법무부 차관 말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고 자기는 그 내용을 못 봤다 그러고 보고도 안 올라왔다 그러고 기사로 나와가지고 뉴스타파 기사를 보고 나서 자기가 그거를 확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갔다는 거는 자기는 모르겠다. 내가 올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만 사실은 이제 하고 있어서 아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으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그렇죠. 뭐야? 그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의혹을 없게 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계속 수사를 해야지. 그런데 이 논란만 잔뜩 계속 키워지고 있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리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불신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소환 여부는 황금폰 부서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이렇게 얘기죠. 하면 이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건 이제 국민의힘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 보수개멸 특검이라고. 네. 아니, 예를 들어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특검 나온 거 가지고 보수개멸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보수가 왜 개멸되겠어요? 이미 아는 자기 거예요. 범죄 집단이야. 자기들이 이미 봤을 아는 때 거예요. 이게 네. 터지는 순간 조기 재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이걸 끝까지 막으려는 작업을 할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을 갖다 굳이 빨리 속도를 내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잡아두고 있고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가둬두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짱 보고 간 보고 중요한 순간에 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마감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로 저희가 지금 착오를 하도 이제 안 여러 되니까. 사건이 나니까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명태균 씨 지금 이제 공개된 거, 공개한 게 아니라 공개된 거죠. 명윤, 명김 이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이 캡처해 놓은 텔레와 카톡. 그런데 여기에도 날짜별로 보면 107쪽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빨 빠진 게 많아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캡처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폰에는 이게 다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면 그동안 명 김종인, 명 이준석, 명오, 명홍, 부산시장 박형준 다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이미 작성이 되고 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각종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반드시 명태균 특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요 며칠 명태균 씨가 뭐 민주당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다, 뭐 했다, 또 어떤 성명처럼 환영한다 막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가 막 환영하는 듯이 지금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야 되는지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우리가 선을 글 부분은 그어야 된다. 우선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말의 출발은 다 일부러 거짓은 거의 없어요. 과장이나 조금 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허풍 이런 건 있지만 출발은 팩트에서 출발해요. 딱 한 가지는 거짓이 있어요. 본인의 돈과 관련된 부분,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는 거짓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못 버리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아직 미래에 대한 이런 거 잘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특검 환영한다고 그랬죠. 명태균 씨가 진짜 환영할지 안 할지 명태균 씨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에도 굉장한 사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왜? 정무적 감각이 빼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본인이 특검 통과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반드시 받아라라고 아까 성명처럼 변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양다리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엊그제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만약 이런 상황에 공익제보자 받는다?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조건 함정에 그렇죠. 빠져서 큰일 나죠.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한 뜨거운 감자인 계륵인 이 명태균 씨의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정은 위험하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은 강혜경, 김태열에 대한 공익제보를 취소하라. 공익제보자인 걸 취소하라. 이러면서 그 전제 조건을 또 달아서 민주당이 도저히 이걸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제가 그래서 농담했습니다. 1, 2, 3호잖아요. 네. 강혜경, 신용환, 김태열 이렇게 있는데 V0도 있잖아요. 취소하자 그러면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0호로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네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민주당으로 자꾸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돼요. 권익위도 공수처도 자기가 신청서 써가지고 내면 네. 되는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하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센 곳에다가 자기가 좀 뭔가 딜을 하고 싶다는 이제 얘기인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전제 조건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조금 사실 의심스럽고. 과연 이 장단에 춤을 어떻게 춰야 되겠느냐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옛날 김대중 정권 때인가 김대엽을 제가 접촉을 가장 먼저 해서 계속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김대엽이랑 너무나 닮은 꼴이야.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 하나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 이론이라고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재수의 딜레마는 다 아실 거고 게임 이론에 보면 tit-for-t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계속해서 내 카드를 바꿔나가는 거죠. 명태균 씨는 이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밖에 검찰의 어떤 패를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움직여온 것들 용산이 움직여온 이 패를 보면서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꿔나가고 그게 진화를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카드를 잘못 받았다가는 거꾸로 이 사람한테 엮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명태균의 얘기를 대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명태균의 얘기가 사실인지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될 때 하는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특검이 꼭 필요한 그런 산이 명확한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그냥 온갖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소문에 의해서 자기도 엄청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뭐가 문제야? 니네 특검 발의해 우리도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이번에 해봐라. 진짜 어제 특검
뭐 발의하니까 인지 와서 또 딴소리하고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기네 난 다 그런 게 못 너무 써준다고. 이상하고 너무 속보인다. 저도 어려워요. 개혁신당도 반대할 거기 때문에. 아니, 네, 근데 맞습니다. 아니 격신에 반대하는데 이준석이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 빨리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 하죠. 그냥. 198표가 196표로 누가 줄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의 임하는 자세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게이트와 관련성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반증하는 그런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특검에 대한 입장들 좀 이거 굉장히 전 진지하게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10명만 넘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특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사실 거부할 게 뻔하다 그러고 거부하도록 지금 자꾸 압력을 국민의힘에서 넣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이제 다시 뭐 또 표결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10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10명 나올 수도 있지 정도는 않을까요? 10명 정도면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대선과 관련해서. 근데 본인이 제일 자유롭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10명 정도는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198명 갔을 때 그 뒤에도 제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 내란 특검법은 받아도 김건희 특검법은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서 우리가 줄여서 당시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 사실상 이퀄 명태균 특검법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못 받는다. 그거는 뭐냐? 당 자체가 괴멸되고 폭파된다. 그리고 그 당에도 수많은 개파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오세훈, 뭐 지금 보면 원희룡 뭐 등등등 같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198 지난번에 198표가 정말 노력했던 맥시멈 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윤 에스더님이 신 교수님이 정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 교수님이 제일 훌륭하다. 신영하 교수님한테 한 표를 주겠다. 국민의힘에 다 그렇게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도 진지하게 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심사숙고할 것 같고 결국 한 번은 꼭 겪어야 될 거다. 이런 부패한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끌려다니면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어요?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여러 분 계시다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상식적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고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증인 채택됐고 밖에 나와서 내란과도 연결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라고 얘기했는데 최상목이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생각보다 국민의힘의 거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상목과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설 특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머리를 쓰고 있는데 정말 이 맨날 이 걸림돌, 이 돌덩어리 최상목 대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파니 컨텐츠님 패널분들 왜 다들 박현수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나요? 이 정말 이 박현수 이 사실 내란죄 주범 공범인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최상목은 인사까지 하고 이럴까요? 제가 그 박현수 씨 얘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청도 분들이 지금 자존심 상해하는 거 내란에 그런 게 소위 있어요? 동원한 그 핵심 군인들 노상원 대전에 있는 뭐 D 고등학교 그다음에 곽종근 대전에 있는 C 고등학교 문상호 대전에 있는 B 고등학교 지금 다 대전 박현수 분들이네요? 씨 대전에 있는 S 고등학교 그다음에 지금 경찰국장으로 다시 새롭게 발탁된 분이 있습니다. 남 땡땡 이 양반 천안에 있는 C 고등학교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네. 저 윤곽근 변호사 충북에 있는 C 고등학교 또 그 밑에 송혜은이라고 새롭게 선임된 분도 충북에 있는 C 고등학교 김홍일이라는 분 충남에 있는 충남 예산에 있는 Y고등학교 그걸 다 외워요? 대단하시다. 이렇게 많이 지금 왜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단에 세웠던 사람들 뒤에서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 많은 거냐라고 정말로 저희 고향의 지역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충남 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한다면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이 분이 충청도만 오면 충청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그 공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강조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잠잠한 데가 있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헤드가 누굽니까? 정진석. 네. 충청도 충청도. 그렇죠. 검찰총장은 지금 누굽니까? 심우정. 심대평 씨 아들이죠. 등등등등. 충청의 아들. 전체적으로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이 정말 인물이 출중해서 다 출세하고 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만 왜 이 내란에 있어서 안 좋은 거에 있어서 군인, 경찰 뭐 등등등 관련자 분들 특히 이제 지금 박현수 씨 통화했다는 내용 국회에서 저 청문회 간 날 같이 이제 뒷자리에서 뵀는데 정말로 지역민들이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니까 아니 비난이 오해하지 아니에요. 마시고요. 이거는 왜 네. 그러면 그렇게 윤이라는 사람이 나쁜 거에 이렇게 우리 자존심 상하게 왜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느냐에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스픽스 역전형 세대 보고 계신 분들이 나 충청도예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아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사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다 자기네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한 명 빼먹었네요. 경호처의 김성훈 씨, 대전에 있는 D고등학교. 그렇죠. 네. 저는 뭐 특정 지역보다는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상당히 큰 자괴감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청장 날라갔죠. 서울청장 날라갔죠. 거기다 새로 들어오는 자도 마찬가지로 내란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소위 윤석열 우두머리 때문에 고속성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경찰이 따지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얘기했고 나름대로 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신뢰를 국민들한테 얻었었잖아요. 헌재와 함께. 근데 저런 인사 하나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지역에서의 특수한 일부 인간들의 어떤 행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경찰 조직이 신뢰를 잇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예를 들면 윤석열이 진짜 나라 근데 말아먹고 저거는 망가뜨리는 그냥 신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나마 작동하는 게 경찰 수사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당장 지금 서울청장이 바뀌면 광수대나 지금 저 국수본 수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건 정말 절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남모 씨도 그쪽 동네라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 남모 씨 경찰국장이 결국 또 인사를 이번에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 사안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은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 경찰 수사력마저 이거 무너질 수 있다. 왜냐면 선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군대나 경찰이 이번에 이제 많은 명예가 훼손이 됐는데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래도 이 불법적인 계엄 내란에 대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또 그렇게 이 불법적인 계엄 내란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해프닝이 아니었었고 경고용이 아니었었고 처음부터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치밀하게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성공시켜 보려고 했던 내란이었는데 실패하게 됐던 것들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맹목적인 충성하지 않고 그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엄이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특정 지역을 뭐 비하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다만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은 지금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악용을 한 거죠. 네, 내란 정리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악용을 했다라고 봐야죠. 네. 여러분 오늘 역대 용사들 우리 원래 9시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